예, 지금까지 20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수학 기초론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크루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내기 이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괴델이 또 어떤 거를 이제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크루트 괴델의 업적을 잠깐 살펴보고 불완전성 정리가 어떤 과정으로 증명이 됐는지 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크루트 괴델의 생애를 좀 보자면 1906년도 4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이제 태어났고 현 체코에 있는 브루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루돌프 아우구스투스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마리안느는 좀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델은 건강이 좀 좋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공부는 잘해가지고 물리학이나 철학, 수학 같은 것을 그 이전에 고등학교 이전에는 수학과 언어, 종교와 관련된 과목에서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1924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빈 대학교에서 물리학, 철학, 수학 같은 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자 미국 철학의 거의 그 미국 철학의 그 시작으로 볼 때 보통 많이 언급이 되는 분이죠. 물론 미국인은 아니신데 특히 비엔나 학단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루돌프 카르납과 한스 하한에게 논리학을 배웠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1929년도에 수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때 1차 논리의 완전성 정리로서 이제 받게 되고 그 이후에 31년도에 이제 불완전성 정리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증명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도 논의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성주의 집합론, 특히 그 집합론과 관련해 가지고 스콜렘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1935년에서 1937년도에 선택공리라고 하는 초이스 액시엄이라는 것과 그리고 칸토의 연속체 가설 자체가 체르멜로 프랑킬의 집합론과 이제 그 일관적이다. 둘 다 이제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아직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계에서 칸토의 연속체 가설이 이제 GFC GFC 그 집합론이 최근에 이제 다루는 공리계 집합론을 GFC라고 체르멜로 프랭크헬의 초이스 액시엄을 추가한 것을 보통 GFC 집합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집합론의 이 연속체 가설이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생각을 이 당시에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했다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증명 자체가 사실은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같이 좀 바로 그게 나오는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이제 폴 코엔의 그 반대 증명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독립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연유로 지금 이 시기에 괴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 괴델은 개인적 정치적 위기로 아내 아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됐고요. 미국과 이제 서신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치에 좀 걸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집 대상자까지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1946년 고등 연구소에서 특히 뭐 프린스턴 대학 쪽에서 입사해서 정회원이 되었고 1948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1953년에는 이제 교수가 되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된 건데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있기도 했고 크루트 괴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제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정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어떤 천재 업적으로서 현재에는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당대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계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분으로 많이 여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봤던 그 고틀로 프레게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철학계나 수학계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특히 뭐 미술계에도 이제 고흐 같은 반고 같은 경우에도 죽고 나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당대에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분들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증명론을 거의 창시하다시피 했던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던 분들은 아니었죠. 물론 이 시기가 1, 2차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라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이후에 연구 초기 시절에 괴델은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친했고 상대성 이론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많이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탠포드 엔사이클로피디아 필라소피라는 그 스탠포드 백과사전에 크루트 괴델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고요. 1950년대에 괴델은 여러 중요한 원고 작업을 하고 현상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면서 철학에 더욱 깊이 관여를 했었다라고 하고 이 시기에 이제 수학적 진리에 대한 플레이토니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이 당시의 그 논문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년인 1978년 1월 14일이 이제 세계 논리학회 유네스코 지정 세계 논리학의 날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4일에 71세의 나이로 프린스턴에서 사망했고 사인은 이제 신경 쇠약으로 인한 기아와 무력증으로 기억되었다. 이게 신경쇠약으로 말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강박증으로 보입니다. 그 정확한 병명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강박증으로 인해서 누가 내 밥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기아와 무력증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그 3년 후에 아내 아델과도 이제 또 사망을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이나 그 전쟁 시기에 수학적 천재들이 특히 서양 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0년대 이후에 보면은 수학적 천재라고 할 만큼의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포용력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의학이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는 또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좀 요절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았고 아니면 심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겪으신 분들 특히 뭐 게오르그 칸토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루트 괴델의 주요 업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3-4가지 정도만 고려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괴델의 완전성 정리입니다. 1차 논리의 완전성을 정리를 했던 것이고 최초로 한 거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기억이 맞다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에밀 포스트인가요? 그 괴델 본인도 이거를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최초로 증명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26년인가 29년도에 포스트가 이제 1차 논리의 그 완전성과 관련해서 증명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괴델의 완전성 정리가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읽는 입장에서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satisfiable이라는 지금 현대에도 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모형론에서 모델론에서 어떤 타당성을 검사하고 그 어떤 문장들의 집합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모델이 있음을 보일 때 이런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테크닉 자체가 이제 현대까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전성 정리가 상당히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본인 자체도 이런 완전성 정리가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 수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 초반부에 학위 논문 초반부에 좀 적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괴델의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죠. 보통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분히 강하며 직관적으로 올바른 산수 체계 S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괴델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참이라고 보통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네요. 참이라고 보통 여기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산수 체계, 건전한 체계다라고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걸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강하다고 하는 거는 뒤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프레스버거 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덧셈까지만 사용하는 산수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decidability가 사실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괴델 불완전성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산수 체계가 일관적이라면 여기에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않는 문장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델의 그 원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건문 형식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번역해 온 건데, 일정 정도의 기초 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일관된 형식 체계 S에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산술의 진술이 S의 언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정 정도의 기초 산술이 수행될 수 있는 임의의 일관된 형식 체계 S가 완전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조건문 형식으로 돼 있진 않은데 여기도 일관되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증명 자체에서도 일관된 거를 고려를 할 때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이라면 S에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문장이 존재한다 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뒤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하나 좀 소개를 할 텐데, S가 이제 컴플리트하다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수 체계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는 이제 모순이 나오는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증명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봐주시고, 다만 괴델의 증명은 이 일관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증명은 일관성을 가정하는 하에서, 그리고 S라는 이 산수 체계가 건전하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괴델 문장은 참이면서도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 존재함을 이제 보인 게 되겠죠. 특정 형식 체계 안에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는 이 형식 체계 S가 지금 건전하다고 가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하에서 S가 이 산수 체계가 일관적일 때 그 S의 그 일관성을 자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고, 뒤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산수에 대한 일관성이 어떤 방식으로도 증명이 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식의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 산수 체계의 일관성이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산수 체계 자체가 일정 정도의 기초 산수를 수행될 수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의 가장 최소 상한치 정도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약한 수학 체계도 있기 때문에 괴델 정리가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산수를 수행하는데 충분해 라고 하는 정도의 수학의 그 기초 원리만 있으면은 이거에 또 확장이 되겠죠. 정수, 유리수, 그리고 실수로도 충분히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체계들이 이런 산수의 원리들을 최소한도로 이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수 체계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그런 체계에서는 전부 다 괴델 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산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어떤 수학에 대한 체계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체계의 일관성 은 그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제 보일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이제 GFC도 그 집합론과 같이 굉장히 강한 그 표현력이 굉장히 강한 수학 체계도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GFC의 일관성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GFC가 일관됨을 이제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학의 일관성이 모든 경우에 수학의 일관성 자체가 가장 강한 그런 체계 자체가 절대 보여질 수 없다라는 그런 신화라고 할까요? 미트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는 오해고, 그거보다 더 강한 체계를 고려하면은 이제 GFC의 일관성도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 거긴 합니다. 그 Absolute Undecidability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완전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집합론이나 이런 그 괴델 정리나 이런 부분은 좀 일정 이상 다른 분들보다 아는 게 있지만, 집합론으로 가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 그 이쪽에 전문가인 피터 코엘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논문을 좀 보면은 아직 Absolute Undecidability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Absolute 완전히 이제 비결정적인 그런 문장이 모든 수학적 영역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은 아직은 좀 오해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괴델이 이런 세 가지 정도, 두 가지죠. 세 가지겠네요. 이런 게 주요한 업적으로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정말 뛰어나다 수학자들도 이제 혀를 내두르는 그 정도의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게 힐베르트의 첫 번째 문제인 연속제 가설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연수의 집합보다 크고 실제의 집합보다 작은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을 CH라고 했을 때 이런 CH라는 이 문장이 GF 혹은 GFC의 문장과 둘 다 이제 일관적이다, 둘 다 참일 수 있다라고 보인 게 이제 괴델의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적은 거는 이런 추측을 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적기는 했는데 실제 좀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저서를 다시 한번 찾아봤을 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책 같은 걸 찾아보니까 아직은 그 정확한 워딩이나 어떤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각만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1935년과 37년에 체르멜로 프랑켈 집합론 혹은 GF, 여기는 GF는 이제 초이스 엑시엄을 뺀 거죠. 거기에서는 이 연속체 가설에 해당하는 그 문장 자체가 일관적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35년과 7년. 그래서 논문 자체로 보시면 이제 39년과 40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63년도와 64년도에 폴 코헨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GFC라는 집합론이 있으면 여기에 CH 연속체 가설을 더하더라도 이게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를 크루트 괴델이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헨은 여기에 CH의 부정문을 여기에 더하더라도 이게 이제 일관되더라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CH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문을 더해도 여기 일관되다고 하는 거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관련이 있으면은 이게 참이면서 동시에 이제 거짓이고 막 그런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폴 코헨 같은 경우에는 CH 인디펜던스 연속체 가설이 이제 GFC의 독립적인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 자체를 좀 보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회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수학교에서 대학원 시기에 쿤넨 책으로 김병환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컨스트럭터블 셋에 대한 그 well-founded set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한테도 그렇게까지 얘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코헨의 증명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어렵기는 했었는데 좋은 이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쿤넨이라고 있습니다. N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르겠네요. 이 셋 티어리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제대로 배우려면 연세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사실상의 집합론만을 전공하시는 그런 수리논리학자는 아직 없으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논리학계에 또 하나의 대들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델론 쪽은 이미 좀 다수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에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델의 두 번째 정리는 산수의 일관성 자체가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한 가지 대비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게르하르트 겐첸의 산수의 일관성을 증명한 그런 논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하나의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 산수의 일관적임을 유한적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였는데 괴델의 결과 자체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이 일관성이 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서 이 결과에 좀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 두 번째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괴델이 사용한 테크닉들 불완전성 정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에 사용한 테크닉은 힐베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 파이나이티스틱 메토드라고 하는 유한적 방법론에 좀 부합하는 걸로 이제 많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는 이 산수 체계에서 초한 기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 PA 그러니까 페아노 산수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인덕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괴델은 이제 초한 기납이라고 해서 자연수 올디날로 서수로 생각할 때 자연수의 끝이 이제 오메가라는 걸로 이제 고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리밋 올디날이라고 아까 얘기를
올디나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미트 올디나리 이렇게 있으면 한계 서수라고 할까요? 여기로는 이제 1을 플러스 1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서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서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밑으로 적을게요. 이런 또 다른 이제 리미트 올디나리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메가에 이런 기수승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너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최초의 이제 개념 자체는 게오르그 칸토어의 초한 서수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게르하르트 겐첸이 이제 초한 기납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쿠르트 게델의 아이디어하고도 조금 약간 다릅니다. 겐첸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자면,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된다면 요것도 저도 이제 증명론적으로 이제 철학이나 이 수리논리의 이 증명론의 일관성 증명을 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부분 좀 비교해 볼 부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는 산수 공리에 플러스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죠. 산수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증명 방식, 논리적인 규칙 같은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산수공리와 자연 연역으로부터 이끌어지는 그 문장들의 집합, 특히 구문론적인 그런 집합들을 쫙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증명상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증명도 몇 개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써도 되는 문장이 한 번 더 쓰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산수의 공리로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증명들이 쓸데없는 증명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다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합니다. 그게 뭐 노멀 폼 티어름이나 이제 그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가지 논문 정도에서 이제 자연 연역이라는 논리 체계가 이제 깔끔하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좀 거칠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증명이 여기 섞이는, 그래서 이게 우회한다고 해서 디투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증명을 이렇게 없애서 제시를 하는 그런 증명을 먼저 제시를 한 게 하웁사츠라고 하는 그런 그 메인 티어름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보인 다음에 그 테크닉을 사용해 가지고 산수에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연 연역적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그 노멀라이제이션 티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퀀트 캘큘러스라는 또 다른 자연 연역 체계를 한 3개 정도 얘기를 만들어 그 겐첸이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퀀트 캘큘러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번역어로는 정식열 연산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컷 일리미네이션이라는 티오름을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한 기납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도출들의 그 길이에 따라서 초한 기납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모든 그 증명들 자체가 여기 쓸데없는 증명이 있는 그런 디투어 없이 이제 이런 깔끔한 형식으로 모든 증명이 이제 구체화된다, 체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자연 연역의 규칙이나 산수의 공리로부터 모순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통 보시라고 해서 모순 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런 모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산수의 일관성을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게르하르트 겐첸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됐고, 그래서 그 괴델의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와 그 겐첸의 이 증명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하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산수의 일관성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 보통 다들 받아들이는 그 이유와 게르하르트 겐첸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괴델이 사용한 이 PA나 혹은 이제 더 약한 로빈슨 산수 정도가 될 텐데, 그 산수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껏해야 이제 컴플리트 인덕션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한 것이고, 자기는 이제 초한 기납 자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초한 기납을 사용해서 더 강한 체계에서 산수의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두 증명이 서로 모순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통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안 된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하는 증명 중에 하나인데, 그 폰 플레이터라고 게르하르트 겐첸의 전문가인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명명하기를 우리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르하르트 겐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말년에 마지막 저작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수 체계에서 초한 기납에 대한 CH 인디펜던스와 마찬가지로 이 초한 기납에 대한 것이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되는지 반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증명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겐첸을 하면서 저도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괴델의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는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좀 제시를 했던 것이고, 게르하르트 겐첸의 입장이 산수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유한한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일관성 증명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산수의 일관성이 이제 증명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와 관련해서 일관성 증명은 보통 그 솔로몬 페펄만의 리플렉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PA라는 문장에 여기에 어떤 다른 문장을 하나 넣었는데 PA가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문장을 추가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강한 PA 뭐 플러스 체계라고 한다면 PA 프레스에서는 이제 일관적인 게 또 당연히 보여지겠죠. 여기 문장을 하나 추가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PA 플러스에 대한 또 다른 괴델 센텐스가 나오기 때문에 PA 플러스는 PA 플러스 자체에 대한 일관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더해가지고 여기 뭐 합집합이 돼야 되겠네요. PA 플러스가 일관적이다. 이런 거를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이 산수 체계를 연속적으로 이제 더 강한 체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성 자체가 더 강한 체계에서는 증명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일관성 자체는 또 이제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논의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좀 제시되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괴델의 첫 번째 논의인 1차 논리의 완전성 정리부터 좀 보도록 하죠. 완전성 정리를 보는 이유는 불완전성 정리와 대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요. 1929년에 학위 논문으로서 완전성 정리에 대한 이 증명을 좀 제시를 하는데, 그때 제한된 함수적 체계에서 타당한 식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보일 거고, 1차 논리 체계에서 타당한 식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뭐 현대까지도 1차 수론 논리의 완전성 정리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제 완전성이란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한된 함수 체계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타당한 식이 공리들로부터 형식적 추론의 유한히 나열한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현대에 사용하는 그 타당 그 완전성 정리의 개념 그 자체를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잠깐 보시면은 1929년에 제한된 함수적 체계에서 타당한 식이 모두 증명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괴델은 이제 다음과 같은 문장과 동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모순이 없는 공리 체계는 실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해당 체계에 의미를 주고 해석하는 수학적 모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뭐 핵심 개념이죠. 어떤 문장 집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장 집합을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찾는 게 모델론에서도 이제 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또한 임의의 논리적 명제는 이를 만족하는 모형을 찾을 수 있거나 이를 공리로부터 반증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라는 문장과 동치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여기 만족하다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모형을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명시적으로 제시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괴델의 생애를 적은 그 로지컬 딜레마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네, 수리 논리 영역에 굉장히 이제 지식이 있으신 그 교수님들께서 이거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번역도 상당히 잘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존 도슨 이 부분이 약간 수학자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약간 난중일기 방식이에요. 어떤 기록을 이렇게 바로바로 제시를 하고 뭐 어떤 학회가 참석을 하면은 계속 이름이 나열이 된다든가, 사실적인 내용밖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을 이제 나열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약간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좋은 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괴델 전문가인 존 도스는 다음과 같은 완전성 정리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괴델의 입장도 함께 여기 설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괴델은 이 결과가 일관성에 대한 통상적 증명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힐베르트와 달리 브라워, 그 직관주의자죠. 최초의 직관주의 수학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단어에 강조한 것처럼 공리체계에 모순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를 만족하는 모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일 거고요. 공리체계를 통해 유도되는 개념들의 존재가 그 체계의 무모순성으로 당연히 보장된다는 생각은
모든 수학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전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걸 증명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부분 잠깐 읽어보면 존 더스는 괴델이 1929년 7월 5일에 그의 스승인 한스함과 프루트뱅글러 교수에 의해 그의 학위 논문을 공식 통과했을 무렵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존 더슨 이 교수님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일관적인 제한된 함수적 체계에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산술적 진술이 존재할 것임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1929년도에 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를 했는데 30년도와 31년도에 이제 불완전성 정리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이미 좀 거기에 관련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그 괴델이 제시한 그 데피니션 하나하나의 의미나 그 체계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1시간 안에 다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그래도 한 2-3시간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제 논리를 접하신다면은 아마 한 학기를 해야지 괴델 정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어떤 직관에서 이런 증명을 제시했는가, 그 정도만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성 정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역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증명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역설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문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this sentence라고 하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네모치고 있는 요 문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도록 한번 해보죠. 그러면 L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가 L이니까 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가 참이다 라는 문장이 되잖아요. L이 참이다 라고 하는 거는 L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옮긴 겁니다. L에 해당하는 거를 따옴표로 이렇게 안으로 옮겨가지고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가 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가 참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L이 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이 참이 아닌 것이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여기에 보이는 이 문장이 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L이 참이 아니면은 이 부정이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not L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L이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L이라는 요 문장은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가 L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L 자체가 이제 참이 아니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L이 참이 아니면 요 문장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요 문장 그 자체를 말하는 거는 또 L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정의에 의해서 L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참이면 not L이 나오고, L이 참이 아니면 그냥 L이 나오는 거니까 그 양쪽 두 경우를 다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L이면서 동시에 이제 not L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역설에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모순이 항상 이끌어져 나오는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역설의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지금 뭐 자세하게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이거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형식, 적절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도 이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쓰지 말자, 이런 거 이상한 문장이다, 그런 식으로는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쟁이 역설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제시를 하고 모순이 이끌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시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거짓말쟁이 역설의 문장이 아까 그 집합론의 역설도 그 프레게의 체계나 이제 그 소박한 집합론 거기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듯이 산수 체계 내에서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문장이 하나 구성이 가능하다면 산수의 숫자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산수 체계가 이제 비일관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비일관성이 나오니까 산수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괴델 입장에서는 힐베르트의 그 두 번째 문제, 그 산수 체계의 일관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산수 체계에서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0은 0과 같다 아니면은 뭐 1 더하기 2는 3이다 요런 게 산수 체계에서 산술적 문장이거든요. 산술적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로 표현이 돼 있고 거기에 어떤 플러스 덧셈이나 뺄셈 뭐 나눗셈 뭐 요런 기호들 그리고 동일성 기호 요런 것들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런 문장과 요런 항등식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수 안에서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집합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더 표현력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같은 아주 특이한 그런 집합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산수 체계 내에 이런 문장으로 어떻게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서 꼭 이제 괴델이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문장을 우리가 산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다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최소한 3가지는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그 괴델이 보인 거는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와 같은 문장을 이제 이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증명될 수 없다의 증명 개념 요 증명 개념이 산술 체계에서 요런 그 덧셈 뺄셈이나 이제 1, 2, 3, 4 요런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이면서 이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증명 가능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그 증명 가능성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적 표현으로서 구성을 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괴델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1이라고 하는 거, 2라고 하는 거, 3이라고 하는 거 이런 숫자들 자체는 대상이거든요. 대상이지 그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식이 아니고 그런데 요런 이제 항등식 같은 거는 이제 식이고 문장이 될 수 있는 걸로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함수들 자체 플러스 함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도 플러스 함수에서 1과 2를 넣으면 이제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함수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1과 2를 더하면 2가 된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값을 내놓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산수 체계에서 뭔가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값, 거짓값을 가지는 그런 진리값을 지니는 종류의 어떤 서술을 하는 문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문장을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장,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1과 2를 더하면 2가 된다 라는 이런 문장을 제시해 가지고 PA라는 그 체계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문장도 이제 참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representable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단순히 함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함수가 제시됐다는 거는 이런 문장을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PA에서 이런 문장이 도출되고 또 참이거나 혹은 거짓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representable이라는 이 개념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증명 개념을 구성하는 그 방식 제시하고 그 다음에 representable하게 식으로 제시하는 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지시적인 문장을 통해 요 문장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요 문장이 함수나 이제 펑션이나 수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실제 representable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두 번째 문제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산술적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수 체계 내에서 이 문장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했을 때 이 문장이 실제로 산술적인 이유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괴델이 이제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를 이제 정리 6번 정도에 제시를 6번인가요? 그 뒤에 이제 번호가 나옵니다. 그 정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한 것이 이제 산술적이다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이 3가지를 이루는 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이제 순서대로 그
증명을 제시하는 방식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죠. 이제 기호를 약간 사용하는 게 설명에도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 표현 방식, 노테이션을 적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쓰일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를 어떤 산수 체계 같은 형식 체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떤 형식 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은 보통 그 산수 체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수 체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PA라는 체계에서 어떤 문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문장을 이제 도출하는 그런 체계를 보통 산수 체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산수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이나 이제 2라든가 파이라든가 이런 함수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들을 그 체계들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체계가 하나가 있으면 그 체계의 용어들을 이제 다 담고 있는 그런 언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 다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형식 체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형식 체계의 용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체계 L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를 이미 형식 체계라고 하고 L을 S의 언어라고 했을 때, 이 언어에는 뭐 파이나 이제 논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언어가 되겠죠. 파이를 이제 L에서의 식이라고 하자. 언어에서 뭐 파이, 사이 이런 문장들을 다 사용하는 걸로 이 언어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는다, S로부터 파이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프레게가 최초에 제시한 그때 아까 보셨던 이런 용어들이 있었죠. 여기에서의 이게 이제 축약해서 요즘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턴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S가 파이를 도출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S가 파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정어를 하면 S가 파이를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도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S가 파이를 도출할 수 없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도출하지 않는다 보다 할 수 없다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 걸로 좀 이런 기호를 이제 앞으로 좀 쓸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S라는 그 시스템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S로부터 파이라는 문장이거나 아니면은 S의 부정문 자체가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것도 증명이 되고, 또한 이 부정문도 이제 둘 다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완전한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증명이 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게 일관적이다라는 것을 함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면서 비일관적인 체계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면서 일관적인 체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S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 다 나오지 않는 거. 파이가 있다면은 이 나파이도 있는데, 이런 두 문장들이 둘 다 이제 도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불완전성은 이제 구문론적인 해석으로서의 불완전성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의미론에서의 완전성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타당하게 추론한 문장이 시스템으로부터 체계로부터 이제 도출되지 않는다. 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의미론에서의 모델론적인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PA라는 산수 체계로부터 참으로 여겨지는 문장, 특히 뭐 괴될 문장이 만약에 참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참으로 여겨지는 문장이 구문론적으로도 이제 도출이 된다,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완전성이 증명이 되는 건데, 참으로 여겨지는 괴될 문장은 도출도 증명도 반증도 안 되는 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완전성 정리 자체도 이제 보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론적으로 시멘틱 영역에서의 이제 완전성 정리와 관련된 거는 문장 집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나 이제 파이 센텐스 이런 것도 이제 따지기도 하는데, 이거를 어떤 그 문장 집합을 어떤 식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완전성 정리가 이제 증명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는 S가 일관적이라면, 물론 그 S가 충분히 강하면서 직관적인 산수를 수행할 때 이제 충분한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S가 일관적이면 S로부터 파이도
NotPy도 증명되지 않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어떤 그런 문장 파이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가게 되면요.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거 먼저 1단계로 형식 체계를 구성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괴델 논문에서도 이제 산수 체계의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현재는 이제 현대적으로 좀 더 이제 니트하게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수 체계의 공리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데데킨트 페아노 공리계를 전부 다 이제 사용한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8번에 컴플리트 인덕션 없어도 1에서 7까지를 포함하는 거면은 이제 괴델 정리가 다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괴델이 어떻게 했느냐 네, 괴델이 어떻게 증명했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31년도 논문에서는 문장 그 괴델 문장 G가 구성될 수 있는 형식체계 P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프린키피아 매트메티카나 이제 Principles of Mathematical Logic 같은 책을 모두 다 이제 고려를 했을 테고요. 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괴델 논문의 제목에도 나오듯이 프린키피아 매트메티카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프린키피아 매트메티카는 이제 집합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지 유형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타입을 나눠서 이제 문장들의 집합을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지를 최대한 생략한 채로 페아노 산수의 공리를 지니는 체계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괴델이 본인이 고려한 그 체계, 특히 일정 정도의 기초 산술이 수행될 수 있는 임의의 일관된 체계 S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페아노 공리계를 지니는 체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괴델 정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는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8번 제외하고 1에서 7을 포함하는 것을 보통 로빈슨 산수 Q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델 정리는 보통 이제 Q 정도만 돼도 이제 성립을 한다. 괴델 정리는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보통 통상적인 그런 얘기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아주 좀 흥미로운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프레스버거라고 하는 분이 여기 그 6번과 7번 없이 1번에서 5번 정도만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산수 체계가 이제 컴플리트함을 또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버거 산수는 이제 디사이더블 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이게 너무 쉬워서 뭐 사람들이 논의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서브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이 플러스의 곱셈 기호까지는 들어가야지 괴델 정리가 적용될 정도로 강한 그 산수 체계가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이제 곱셈이 이제 정의가 완전히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곱셈이 있어야지 이제 그 괴델 정리에는 코딩이라는 그 테크닉을 그때부터 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이제 메인 티어름이라고 하는 그 서수와 관련된 서수를 이렇게 곱으로 연결시킨 그런 코딩하는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서수들을 각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어떤 수를 구성하는 그런 테크닉에 있어서 곱셈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곱셈이 없는 경우에는 이 프레스버거 산수의 결과와 같이 괴델 정리가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다면 너무 쉬운 거고 쉽지 않다면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델 정리가 적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조건을 충족할 때 괴델 정리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괴델 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 증명 뭐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산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1, 2, 3, 4라는 숫자 표현하고 함수 표현, 덧셈, 뺄셈 같은 이런 함수 표현이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나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단순한 함수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문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괴델은 획기적이게도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나 이제 논리에 사용
사용하고 있는 그 기호들의 어떤 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0은 2를 부여하고 이거는 함수거든요. 다음수 관계인데 여기엔 2를 부여하고 플러스에는 3을 부여하고 괄호에는 6, 오른쪽 괄호에는 7번 이런 식으로 수를 부여해서 문장 자체에 고유한 수를 부여하는 그 방식을 그 정수론에 있는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특히 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게 차이니스 리메인더 티어럼 같은 게 또 사용되는데, 산수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어떤 수든지 간에 이 소스들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사용해 가지고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이런 소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면은 모든 문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고유한 그 코딩 넘버를 하나씩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궤델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장이 이런 자기만의 고유한 궤델 넘버를 가지게 되면 이 궤델 넘버에 대한 얘기, 산수는 특히 수밖에 없잖아요. 수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와 함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궤델 넘버로 각자의 그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수와 함수를 가지고 이제 증명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 같은 문장도 이거를 통해서 이제 표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열 같은 경우에는 3, 1, 2 이런 숫자로만 이렇게 나열된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산수 체계에서 수라는 거는 1, 2, 3, 4 이런 수를 쓰지 않고 0만 우선 0이라는 기호만 콘스탄트로 하나 가지고 있고, 1은 0의 다음수, 2는 0의 다음수의 다음수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이라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0의 다음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약간 좀 이상한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2번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의 궤될 수가 3, 1, 2 같은 이런 수열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서수를 나열을 하는 거죠. 서수가 아니라 소수를 2,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가 나열이 될 텐데, 이 각 문장에 보이는 이 고유한 숫자들을 여기에 기수승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1, 2라면 3, 1, 2 하고, 숫자가 3개 이상 없으니까 7, 9 이런 건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부호화하는 테크닉인데, 예를 들어서 0은 0이다 라는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보니까, 0의 번호는 1번이죠. 0의 번호는 1번이고, 동일성 기호의 번호는 여기 있네요. 5번이고 또다시 0은 1번이니까 1호 1을 사용하는데, 이걸 1호 1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소수의 곱으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상태에서 135가 소수죠. 그 2를 여기에 넣고 5를 여기에 넣고 1을 또 여기에 넣고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1, 5, 1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요거를 다 곱한 수를 찾아보면은 2032 요 문장의 고유한 수가 되고, 요게 이제 궤델 넘버가 되는 거죠. 궤델 넘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0은 0이다라는 식의 궤델 넘버는 이렇게 꺽쇠로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면은 0은 0이다의 궤델 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2430번이 이제 궤델 넘버가 된다 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을 하나씩 궤델 넘버를 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궤델 정리의 그 순서 자체는 궤델이 실제로 자신이 이제 출판을 했던 31년도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부호화 주는 이 방식, 이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수정을 한 부분이니까 여기만 좀 다르고, 다른 궤델 정리가 증명되는 그 순서 같은 거는 이제 논문에 제시된 궤델이 제시한 것과 이제 같은 순서로 가니까 그 부분만 좀 알아주시고요.